이 종목은 대체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7개 종목 꼽아놓고 있고요. S1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했던 S1입니다. 이 시각 현재도 1%대 상승 유지하면서 10만 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 방어주들 튀어오를 때 꼭 S1도 끼어서 올라가요. 사흘 연속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현재 10만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주들 쫓아가 볼까요? 연말 배당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보기 좀 힘들다 하신다면 연말에 두둑히 주는 배당이라도 챙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험주들 고배당주로 분류되곤 하잖아요. 요즘 오늘 기사 보니까 시중은행 적금금리가 우대받았을 때 6%대 넘어가는 상품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가입 금액의 한도가 있을 거고요, 분명히. 보험주들 그중에 오늘 올라오고 있는 메르츠화재 지금 4%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는 이 메르츠화재는 배당 수익률이 한 3% 중반 정도 됩니다. 오렌지 라이프는 5%가 넘어가고요.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오늘 보험주들 흐름 괜찮고요. RFHIC 보겠습니다. 5G 장비주이잖아요. 통신주들 일단 시장 밀릴 때 올라오고 또 그럴 때 통신 관련 장비주들도 함께 올라갑니다. LTE, 4G보다 20배 빠른 5G를 구축하려면 장비 엄청 필요하고 부품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그거 하고 있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RFHIC 전력 증폭기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추천된 바 있습니다. 오늘 3%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FNF 보겠습니다.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전국 곳곳에 내려져 있습니다. 춥습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작년에 따뜻한 옷이 분명 없었었지. 작년에 못 샀던 롱패딩 올해는 사야 되나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걸요. 이런 수요들 속에서 의료주들 또 꿈틀대고 있습니다. 전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을 한번 볼까요? 1.78% 상승 기록되고 있고요. 이 오리온의 과자요, 꼬북칩. 지난해 3월에 국내에 선보였었고 중국에도 출시를 했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판매된 꼬북칩의 판매량을 살펴보니 봉지 기준으로 1억 봉이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이거 4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겠죠?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오늘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챙겨볼 필요 있어 봅니다.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편의점 업계가 자율규약을 맺었습니다. 공정위가 승인을 했고요. 길 지나가다 보면 편의점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경쟁사 간 출점 거리에 제한을 좀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신규 출점 어려워지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빅2 업체의 경우는 꾸준히 점포수 증가하는 거 이거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또 장중에는 기대감이 살짝 쏠렸었거든요. 지금은 약보합으로 좀 돌아선 모습이긴 한데요. 앞으로 주가에는 어떻게 이슈가 반영될까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2%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고 철도와 도로, 이 남북 공동조사요. 17일에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고 뭔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네 하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체 왜? 오늘은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추워지니까 의료주들 이 시간에 좀 제법 돌아가면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제도 한 종목 본 바 있는데 오늘은 FNF입니다. 차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FNF 어떻게 보세요? FNF 주가가 사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던 이유를 좀 보면은 성장 모멘텀의 좀 부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2017년은 이제 디스커버리에 대한 그런 매출의 확대를 통한 이익 확대에서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었던 여력이 있었고 2018년도에 주가가 조금 급속도로 좀 상승했었던 거는 아무래도 MLB 면세점에 대한 매출 호황, 중국에 대한 판매가 본격적으로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전망세 때문에 좀 올라갔는데 그거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그런 성장 모멘텀이 좀 부재했던 것들이 주가 하락을 지속적으로 좀 왔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4분기 하면 패딩 업체, 의류 업체들, 특히 겨울 업체들의 집중적인 그런 판매가 좀 본격화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11월에는 생각보다는 좀 따뜻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런
그 겨울 잠바, 뭐 패딩 이런 것들의 판매가 F&F 디스커버리에서 조금은 좀 미진했던 측면들이 주가로 좀 반영했던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돌파를 하려면은 한파가 좀 지속이 된다거나 아무래도 디스커버리 상품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새롭게 좀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주가가 좀 추세적으로 좀 반등하기에는 조금은 좀 힘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을 달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느 정도를 주시겠어요? 한 중립 정도입니까? 저는 그 F&F 투자 의견은 좀 글쎄요. 중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주가가 그 지속적으로 10만 원을 고점을 찍고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죠. 거의 고점 대비해서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보면은 바닥권에서의 그런 움직임들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사실 10월 중순부터 해서 11월, 뭐 12월 뭐 장도 안 좋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조금 제가 여기는 것이 이제 거래량의 좀 움직임인데 매도세들이 조금은 강하게 좀 매도가 좀 나왔던 그런 2개월 동안의 그 달이 아닌가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제, 오늘, 뭐 이틀 전에 그런 매수세들이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확연하게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지표들이 좀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에 좀 그칠 심상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F&F에 대한 뭐 실적을 뭐 투자자께서 뭐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단기 트레이딩이 딱 적합하지 않을까. 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MLB나 MLB 키즈 같은 것들이 그 딸공에 대한 그런 중국에 대한 규제에 대한 아직까지 단체 관광객들이 그런 직접적으로 좀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성장 스토리가 조금은 좀 부재한 상황이다. 라고 좀 결론 짓겠습니다. F&F 외에도 의료주들 많잖아요, 차장님. 뭐 필라코리아라든지 한세실업, 영어무역 등등이요. 이런 종목들도 다 비슷한 시각이세요? 조금은 다르죠. 필라코리아 한다면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필라코리아의 주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사실 대부분의 그런 그 휠라 직접적인 매장들이 거의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백화점 혹은 뭐 복합 쇼핑몰의 이런 팝업 스토어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자기네들만의 좀 특화된 뭐 운동화. 요즘에 뭐 드라마에서도 운동화 신고 휠라 운동화 신고 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에서의 그런 그 스포츠 브랜드에서의 위상, 그다음 미국에서의 그 골프 웨어에서의 그런 위상까지 그 접해진 그 아직까지도 그런 성장성이 좀 모멘텀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F&F랑은 좀 차별화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영화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 OEM 업체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류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좀 매출이 좀 그 상관관계가 있어서 미국 경기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좀 결론을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라코리아는 그럼 좋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저는 휠라코리아는 좀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휠라코리아 오늘 뭐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은 뭐 강보합 정도 주가가 좀 강보합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고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여서 이거에 대한 뭐 아직까지 성장 스토리가 좀 유효한 상황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그다음에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우선은 뭐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들어가신다면은 언제든지 그런 뭐 이익이라든가 손절까지 좀 각오하시고 좀 들어가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결론 짓겠습니다. 네. F&F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글쎄요 였고요. 휠라코리아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점수를 줘봅니다. 오리온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늘 뭐 올라오고 있고 올라오는 이유를 찾아보니 뭐 꼬북칩 잘 팔렸다 뭐 이런 뉴스가 검색이 되긴 하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음식료 내수주들이 좀 부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음식료 아무래도 뭐 대상, 뭐 CJ 제일대당, 뭐 오리온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환율 수혜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좀 강세로 좀 돌아서면서 환율에 대한 수혜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경기 방어적 성격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은 다른 종목들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대상이나 뭐 CJ 제일이나 이런 다른 음식료 업종들에 대해서는 모멘텀을 찾기가 조금은 힘들어 보이고 환율이나 경기 방어적 요소로 좀 보이고 있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괜찮게는 나왔죠.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좀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뭐 광고비라든가 뭐
그런 재고 관리비를 좀 잘해서 이런 쪽의 비용에서의 절감이 이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었던 측면들이 있고, 최근에 뭐 앞서서 뭐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꼬북치비에 대한 그런 인기, 신제품에 대한 그 인기가 상당히 좀 빠르게 그 제품이 좀 안정화되면서 매출 확대를 기여를 했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만 돼도 상당히 그 제과업체가 상당히 좀 치열한데, 아무래도 오리온 제품들에 대한 그 퀄리티가 좀 높다 보니까 선호도가 좀 지속적으로 장수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좀 쏟아져 나왔던 것 같고요. 오리온 뭐 최근에 가격 인상 안 했습니다. 이런 효과까지도 아직까지도 좀 보유하고 모멘텀으로 좀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런 모멘텀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뷰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믹스되어 있네요. 환율 효과,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있겠고, 또 내수주로서의 어떤 뭐 시장에 대한 상대적인 강세 이런 것들도 점칠 수 있겠고요. 투자 의견은 좋아요로 갈까요? 네, 좋아요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리온 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오리온 1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좀 9만 원대에서 바닥을 찍고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11만 원대에서는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200일선에 대한 이평선들이 좀 걸려 있고요. 가격이 급속도로 오른 측면에서의 그런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점들은 현재 가격에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좀 여력이 좀 생겼다라고 좀 보이고 있어서 조정 시마다 좀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가가 사실 강하게 좀 상승을 하려면은 지속적인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같이 늘면서 매수세도 좀 증가해야 된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오리온 뭐 11월 초에 한번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처럼 현재 횡보장에서 추세가 전환되려면은 지금보다는 좀 거래량이 조금은 더 강하게 좀 쏠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뭐 투자자의 동향을 좀 본다면은 뚜렷하게 뭐 최근 들어서는 뭐 기관들이 뭐 사는 모습들은 좀 보이지는 않았지만, 뭐 11월 달 전체적으로 보면 기관들의 좀 순매수가 좀 엿보일 수 있고요. 11월 후반부터는 그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좀 강화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급도 좀 양호한 측면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온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철도 가볼까요? 현대로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 정상 합의대로 아마 올해 안에 착공 행사 과연 열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뭐 가능성 자체는 그러하다 쪽으로 뭔가 의견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철도 놓고 도로 놔주려면 국제 제재도 풀려야 되고 뭔가 넘어야 할 산들은 많아요. 하지만 어떤 기대감은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우선 답이 안 나온 게 저희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네, 오히려 좋다. 그렇죠, 오히려 좋죠. 예전처럼 뭐 그 4월 달처럼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가는 장은 아니지만 대장주 몇 개 종목은 저희가 밀릴 때마다 꼭 사보고 싶은 종목들이 좀 대북주 관련돼서는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심에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공동조사단, 그 북한에 대한 그런 철도에 대한 그런 그 철로를 우리나라 남측에서 좀 가서 지금 공동조사단을 좀 펼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현대화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되려면은 저희 그 남한의 그런 물품이라든가 본격적으로 반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유엔 제재가 그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그 남한 답방, 그다음에 북미 간의 그런 정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유효한 상황에서는 대북주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정 시마다 조금은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두고 지켜봐야 할 대북 관련주 중에 탑으로 현대로템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가격 전략 그래도 한번 챙겨볼까요? 조정 시 매수 어디까지 올려다 볼까요? 지금 뭐 오늘 현대로템 뭐 2%의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22,000원대에서 뭐 쌍바닥을 좀 찍고요. 추세가 조금은 전환됐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가장 좋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오면서 점차적으로 거래량이 좀 증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향후에도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5일선, 21선, 뭐 60일선, 뭐 120일, 200일선이 정배열적으로 점차적으로 좀 정리되고 있는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급격한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뭐 조정이 일어난다면은 충분히 27,000원, 29,000원 사이에서는 저희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함으로써 물량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현대로템 좋아요입니다. 마지막 종목 BGF 리테일 살펴보겠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주가에 진짜 영향을 줄 만한 뉴스인 건지 분석 부탁드려요. 경쟁사 간 출점 거린 제한이고요. 카드 수수료 인하했고요. 최저임금제에 대한 그 완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느 시그널이 나왔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영업자에 대한 그 정부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거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인 것 같습니다. 바닥인 것 같기 때문에 향후에 BGF 리테일, 편의점, 업황에 대한 그 계산만 낸다면은 상당한 이익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향후에 일본의 사례도 보면은 빅2에 대한 직접 그 향후의 시장 확대가 지속적으로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GS 리테일이라든가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결론 짓겠습니다. 대형 업체만큼은 꾸준히 살아남을 가능성을 점치고 계신 거군요. 투자 의견 좋아요 갑니까? 가격적인 조작은 충분히 나왔으니까요. 예, 저는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할 만한 좋아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의 움직임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19만 원대에서 그냥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뚜렷한 거래량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좀 보이고 있지만 현재 가격에서는 더 이상 좀 빠질 때는 없는 것 같다라고 좀 결론 짓기 때문에 BGF 리테일 좋아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저는 편의점 BGF 리테일보다는 좀 GS 리테일을 더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GS 네. 리테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네. 좀 말씀드립니다. GS 리테일은 오늘도 여전히 상승세를 좀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군요. 예, 눈여겨보고요. 오늘 좋아요 의견이 여럿 나왔는데요. 이 중에 내일장 탑픽은 어디로 갈까요? 저는 내일장 탑픽은 현대 로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이 상당히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대북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견고하고 강합니다. 아직까지 모멘텀 살아있고요. 내년까지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결론 짓겠습니다. 내일장 탑픽 현대로템 찍고요. 자, 시장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신 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낙폭을 많이 줄여나가면서 2100선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00선 사수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 부근에서 등락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2% 내린 2099선에 장을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700선 딱 걸쳐 있습니다. 1.13% 조정을 받으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 이상씩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반도체 대표주뿐만 아니라 장비 부품주까지 하락하는 종목들이 다수로 살펴지는 시장이었습니다. 5개 종목 중에 상승하는 종목이 단 한 개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LG화학이 장중 저가 대비는 만회하고 있습니다. 약 3% 가까이 하락했지만 1.26%까지 낙폭을 축소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의 상승 추세가 매섭습니다. 4일째 상승 랠리 이어가면서 5%까지 올라오면서 8만 원 뚫어내고 있고요. 매트독스도 4일째 달리고 있죠. 1.05% 오름세를 보이면서 60만 원 수준 다시 올라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 주가 수준으로 회복된 모습까지 살펴보셨습니다. 호가 분위기 돌아봤네요. (12월 4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3% 이상씩 급락하면서 마감을 하자 철렁이는 마음으로 시장에 임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크게 동조화되지 않고 장중 저가 대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1.3%까지 장중에 하락했지만 0.67% 하락폭을 줄여나갔고요. 코스닥도 1.9%까지 하락했지만 1% 가까이 낙폭을 줄이면서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하락분
부분을 만회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란히 952억 원, 913억 원을 담아냈고 외국인 나 혼자 팔자를 외쳤는데요. 2,094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나홀로 팔자를 외쳤습니다. 기관도 외국인 따라 팔자를 외쳤습니다. 기관 486억 원, 외국인 466억 원 순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개인이 1,146억 원을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별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지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폐지 가격이 상승했지만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못해 저평가에 놓여 있다라는 증권사 분석과 함께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신대양제지 4.42%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세아제지도 1.5%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섹터도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종목도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돼 있기도 하죠. 진양산업 상한가 진입한 채 마감을 지었고요. 진양화학 역시 24%까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장중 나란히 52주 신고가 경신한 모습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